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인 맞벌이 부부예요. 저는 남편을 7년 전에 만나 연애 기간을 5년 거쳐 결혼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만났던 남편이었고, 남편은 당시 군대에 다녀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죠. 저랑 나이는 동갑이라 친구 같으면서도 어른스럽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 제가 동갑임에도 제가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 멋지고 듬직했던 남편의 책임감이 결혼하고 나서는 반대로 큰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둘 다 취직은 했지만 요즘 취직만 가지고 어떻게 결혼할까요? 5년 동안 장기 연애는 했지만 실제 연애 기간 중에 취직은 제가 5년 차, 남편이 3년 차였습니다. 남편이 저보다는 군대로 인해서 대학 졸업도 늦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실적인 결혼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았었네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며 아낄 거 아껴가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아직 결혼하는 데는 자금이 택도 없이 부족했고, 그 와중에 저희 양가 집안에서는 너희들 그래서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며 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테니 빨리 결혼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모은 돈에 양가에서 지원해 주신 돈 5천만 원씩 해서 전세대출로 신축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진 진짜 별탈 없었는데, 여기서 웃긴 건 제가 결혼하자마자 한 달쯤 뒤에 시댁에서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혼했다" 였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그 말부터 하시길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미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사실 이혼을 미루었던 건 우리 때문에 참았던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고 저희 둘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이혼하는 거라고 마치 엄청난 선심 쓰듯이 말씀하시길래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더욱 자세히 이혼 사유를 여쭤보니 말로는 결손 가정 안 시키려고 이혼 안 하고 결혼 때까지 버틴 거라는데, 그럴 거면 저희 집안에 미리 귀뜸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그 부분을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자기도 전혀 몰랐었다고 그냥 두 분이서 자주 티격태격 하시길래 서로 사이가 또 안 좋아졌다가도 좋아졌다 해서 늘상 있는 일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갔었다고. 근데 자기도 이혼까지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해서 큰 충격이라며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한데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라며 고민하더군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상황을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다들 기분 나빠하셨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사위는 5년 봐온 사람이고 이걸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냥 덮어두라며 오히려 사위가 더욱 마음이 힘들 텐데 네 남편 잘 다독여주라고 하셨었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마음을 달리하여 남편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도 모두 다 팔고 서로 찢어지기로 했는데, 문제는 시모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 여기서 살란다" 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들어놓고 왜 못 들은 척하냐고 사오정이냐고 하면서 이제 나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누가 들으면 몇 년은 떨어져서 산 줄 알겠습니다. 이제 분가시킨 지 2달 만에 자기가 이혼하면서 저한테 양해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산다고 대놓고 통보하는 꼴을 보니 저도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일단은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쌍심지를 키며 상의는 무슨 상의냐고, 어른이 말하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어디 어른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다냐며 꼰대질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처럼 하나만 아는 애가 내 아들 며느리라 내가 골치가 벌써부터 아프다며 내가 들어가면 식구끼리 화합도 잘 될 테고 명절날에 시댁에도 안 찾아가도 되고, 그리고 애 낳으면은 누가 돌봐줄 거냐며 시집살이 또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시애미와 다르게 그런 거 일절 안 시킨다며 헛소리를 계속 주저리 하시는데 진짜 입을 틀어막고 싶을 정도더군요. 제 눈치 보며 미안해해도 모자랄 방국에 저런 소리를 저딴 식으로 얄밉게 하니 심오고 뭐고 진짜 눈이 뒤집혀버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돌아와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하자 갑자기 대뜸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이미 엄마한테 연락 왔다고, 당신이 나에게 이혼하자고 해도 내가 할 말 없는 상황이란 것도 잘 알지만 근데 아들 된 도리로서 엄마가 저렇게 돈도 없다고 그렇다고 원룸 가서 살다간 아마 독거서 할 거라는 등 남편에게 동정표 얻으려고 온갖 개소리를 다 해놨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울면서 비는데 진짜 단 1도 감흥이 없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러는 모습들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시모랑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 성격도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이혼한 거 보면 아버님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니냐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군요. 아버님도 못 견뎌서 이혼한 걸 지금 나보고 견디라는 거냐고, 나랑도 그럼 이혼해야 당신 아들 결혼생활 파탄 내고서 뒤늦게 정신 차릴 거냐고. 아무튼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죠.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며 자기가 한번 시모를 설득해 본다고 했는데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니 시모는 이미 짐을 저희 집안에 모두 다 들여놓고 애기 방으로 쓸 방을 자기 방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러면서 황당해하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늙은이 굶겨 죽일 거냐며 배가 고파 죽겠다면서 넌 내가 들어온댔는데 방도 깨끗이 안 비워두고 뭐 했냐며 자기가 꼭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냐고, 내가 들어온 게 그리 못마땅하냐며 쏘아 붙이더군요. 남편은 그 옆에서 그런 시모를 말리고 겨우 들어갔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다시 사정하더군요. 일단 몇 달만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방도 없다면서 집도 안 구해놓고 집이 팔린 날짜가 되자 어머니가 짐 가지고 무작정 여기로 왔길래 자기도 급하게 회사에 반차 쓰고 집으로 부랴부랴 온 거라며 저한테 정말 손이 빌도록 사정사정 하더군요. 저희 둘이 안방에서 그러고 있자 거실에서 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 늙은이 혼자 두고 둘이서 씹고 있냐며 내가 배고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밥도 안 하고 둘이서 도대체 뭐하냐고 하길래 남편이 급하게 뛰쳐나가 쌀을 씻자 시모는 저를 노려보더니 넌 뭐하길래 멍하니 서있고 네 남편 일 다 시키냐? 오늘 네 남편 일찍 와서 내 이삿짐도 나르고 정리하느라 힘들었다며 그에 반해 편하게 일하고 온 네가 밥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길래 제가 또 순간 폭발하려고 하자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좀 방 안에 있으면 자기가 밥 다 해서 부를 테니까 진정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자 제가 진짜 목 끝까지 빨개져서 화를 못 참는 걸 보고 그때서야 시모도 뭔가 느꼈는지 도망치듯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최대 3개월이니까 그거 넘으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난 당신 부모니까 내가 뭐라 설득할 마음도 없다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당신이 여기로 끌고 들어온 거라고, 입장 바꿔서 내가 우리 부모님 이혼했다고 우리 집에 데려오면 당신은 어쩔 것 같냐고 하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니 끝내 각서를 썼습니다. 3개월 뒤에 시모가 안 나가면 모든 이혼의 책임은 남편과 시부모에 있으며 부부의 모든 공동재산은 저한테로 넘어가고 이혼 여부는 제 마음에 달려있는 걸로요. 제가 공증까지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가자 남편이 흠칫 알겠다더니 그것까지 다 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더니 참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그 뒤로 시모랑 같이 살던 3달 동안은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모는 어찌 그리 사람을 열받게 하는 성격과 말들을 하는지 항상 지 아들만 챙기고 먹고 싶어하는 건 그리 많으면서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퇴근길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는 오는 길에 뭐 사와라, 뭐 먹고 싶다 이딴 짓거리만 골라서 하더군요. 원래 저는 결혼하고 계획대로
곧바로 가지기로 했던 아이조차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망의 3달이 지났을 무렵 시모는 절대 나갈 생각 자체가 없더군요. 우유부단한 남편은 저한테 와서는 모든 재산 제 앞으로 다 돌려줄 테니까, 그냥 평생 당신이 나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대신 엄마를 버릴 수가 없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시모가 들어왔을 땐 진짜 무조건 이혼한다 생각뿐이었는데 3개월간 진짜 남편은 혹시나 제가 신경 쓸까봐 매일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제 눈치를 보았고, 어떻게든 시모가 뭐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빨래며 밥이며 청소고 뭐고 엔간한 건 싹 다 하고, 시모가 심부름 시키면 자신이 먼저 막 뛰어나가서 거의 모든 걸 사오고 그랬었죠. 그 문제로 시모가 저한테 따지고 할 때마다 남편은 시모를 말리며 제발 자기를 위해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시모를 다그치기도 했었기에 사실 저도 시모랑 사는 게 그렇게까지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쩔지 고민하자 친정엄마는 그래도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은 1년 차고 이러니 그렇지 그냥 재산기회 있을 때 모든 명의 넘겨받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없을 때 돌려주면 그때 돌려주었지 만약을 대비해보라고 말씀하셔서 각서대로 집 전세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했고 각서를 다시 썼었죠.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하기로요. 남편은 그러고도 고맙다는 말만 했었네요. 남편의 답답할 정도의 책임감은 자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년 반 무렵이 지났을 때에는 친정엄마의 말처럼 남편도 좀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전 남편을 탓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도 살기 위한 발악이었을 테니까요. 저도 남편만 모든 시모의 투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대신해서 하던 모든 가사 일들을 제가 나누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모가 저에게 하는 얄미운 소리도 견뎌내어가며 시모를 다루게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시모가 또 개념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5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누이가 워킹 홀리데이니 뭐니 하면서 호주에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댁집은 이미 진작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시누이는 분가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옷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때 아이 계획이 있어서 그 방을 비워서 아이방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참,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계속 생기더군요. 남편은 또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26살의 여자고 곧 결혼이니 취직이니 할 테니까 조금만 같이 지내다가 알아서 금방 분가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잠시 취직할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자며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집에 들였는데 이 신우는 지 엄마 그대로 빼닮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함부로 제 옷 입고 나가질 않나. 저희 부부 물건에 손대서 제가 소리를 질러대며 시모가 어찌나 감싸는지. 이게 얄미운 인간이 1명일 때랑 2명이 모이니 이게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그리고 둘이서 제 욕을 들으란 식으로 거실을 점령하더니 대놓고 제 호박씨를 깔 때며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너무 지치는지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보고 한 번쯤 져주면 안 되냐고,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면 편할 텐데 자기도 이제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심지어 남편은 자기가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죽으면 해결될까? 이런 말을 하며 모든 일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더군요. 말 그대로 남편도 몰릴 대로 몰려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인데 제가 남편을 다그쳐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도 싸우고 포기하고 한 번 참으니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시모와 TV 보며 놀고 있던 시누이가 저에게 갑자기 과일을 들이밀며 이것 좀 깎아줘요 이러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옆에 있던 시모가 저에게 아니 좀 시누이 대접 좀 하라며 한 번도 제가 먼저 뭐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꼭 이렇게 알아듣게 말해줘야 알아먹냐는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먹고 싶으면 니들이 손발이 없냐고. 어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도 없고 눈치도 없냐며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했더니 시모가 말하기에 지금 그 말 나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잘 아시네요. 어머님도 제발 개념 좀 차리세요. 딸이 이딴 개소리 할 때면 옆에서 말릴 줄도 아셔야지. 말리기는커녕 부추기기나 하고 기생충처럼 남의 집에 들러붙어서 살면 개념이라도 좀 챙기고 있어야지. 눈치도 더럽게 없냐고.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야겠다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둘이 악을 쓰며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이 그대로 달려들더니 신우의 얼굴에 뺨을 내려치고 시모도 밀어서 땅바닥에 엎어지게 하고는 남편도 격분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진짜 남편의 이런 모습은 생전 처음 봤네요. 남편은 격분하며 말하길 아니 머리가 있으면 개념이란 걸 달고 살라고. 엄마도 그렇게 기생충처럼 사는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왜 나랑 며느리만 괴롭히냐고. 솔직히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있냐고. 돈 10원짜리 하나도 준 적 없으면서 자식 낳아준 부모랍시고 폐악질이나 부려대고 인간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며 날뛰더니 남편이 신우이한테는 너 어릴 때 이후로 나한테 안 맞아봤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또 신우이 뺨을 몇 대 더 때리더군요. 그로 인해 신우이가 코피까지 흘리며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자 너 같은 년은 어떻게 우리 엄마의 안 좋은 점만 그대로 쏙 빼닮았냐며 어떤 남자가 너 같은 년 데리고 가겠냐고. 이제 나도 네 오빠 안 할 테니까 이 집구석에서 당장 나가라고. 앞으로는 엄마 아들도 안 하고 네 오빠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든 같이 지내며 먹여 살리려다가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며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트레스성 탈모에 우울증까지 걸려서 병원까지 다닌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그 모습에 저 또한 통쾌하면서도 너무 놀라 멍하니 있었고 시모는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큰 뒤통수 맞듯이 밀쳐지자 큰 충격을 먹었는지 말없이 신우이를 데리고 주섬주섬 나가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곧장 시모와 신우이 집 모두 다 집 밖에 버리듯이 던져버렸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앞으로 나는 여동생도 엄마도 싹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하자 울면서 도망치듯 나가던 그 모습들이 그때는 얼마나 통쾌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남편은 서운한 건지 후련한 건지 그대로 그 자리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며 자기가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오죽하면 내가 그냥 죽을까라고 진짜 고민까지 했었다고.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제 앞에서 펑펑 울던 남편. 제가 힘든 만큼 그 배로 남편은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처럼 진짜 끊어내지 않았으면 이 일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테고 아마 그 뒤로는 나와 당신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야 해결되었을 일이라고. 남편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는 안 그러고 싶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현재 그 이후로는 약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시모랑 신우는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남편이 집 앞에 버렸던 짐들도 그 다음날 모두 사라져 있는 걸 보니 모두 챙겨간 것 같고 남편은 현재 시모와 신우의 연락까지 모두 차단해 버렸네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진짜 이제는 둘이서 결혼 2년차 만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시모랑 신우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죽을 때까지 제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배달은 계속된다.
사연의 민족.